세 함수 f와 g와 h가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가 x를 2x로 대응시키세요라고 하는 함수고, 자, 두 번째 gx라고 하는 함수는 x를 x 플러스 1로 대응시키세요라고 하는 함수고요. 마지막으로 hx라고 하는 함수는 x를 ax 플러스 b로 대응시키세요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뭐라고 잡아줬냐? x를 ax 플러스 b로 대응시키세요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걸로 정리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라고 하면서 1번에 굉장히 귀찮은 질문 좀 써있는데 f 인버스 구하고요. 그 다음에 g 인버스 구하고요. 정석 쌍놈의 새끼.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구하라고 그랬고요. 야, 이걸 뭐 한 방에 물어봐. g 서클 f로 구하라고 그랬고요. g 서클 f의 전체 인버스를 구하라고 한 거. 이걸 각각 구해서 증명하라 합니다. 예. 이게 한 문제냐, 시한갈? 이게 나라냐? 자, f 인버스부터 구합시다.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역함수를 구하는 행위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함수 구하는 행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x하고 y 자리를 먼저 바꾼 다음에 y는이라고 정리하라고 했죠. 애들이 가끔 좀 당황스러운 게 선생님 여기서 y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면 진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같이 우는 거다 이제. fx가 당연히 여기가 x인 건 여기가 x여서 이 가로 안이 x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걔가 얼마다? 2x이다 라는 상황이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y가 어디 있어요? 묻는 친구들아, fx가 y란다. 오케이?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와 y 자리를 바꾸시게 되면, 자, 당연히 얘는 x는 2y라고 하는 함수가 될 것이고, 어이씨, 글씨 작아진 거 보소. 자, 여기는 이 새끼 마저 정리했더니 y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x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y라고 하는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게 바로 f 인버스지. 따라서 f 인버스 x는 2분의 1x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상함을 통보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해가 되셨으면 수학의 매력은 그 다음부터는 과정의 스킵이야.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머리 쓰자고. 자, gx는 뭐래? x 플러스 1이래지. 야, 아가들아, 이제 이 정도 센스는 부려볼 수 있지 않겠냐? 도전해보자. 얘가 y고 얘가 x잖아. 그리고 x, y 자리 바꾸면 얘가 x는 y 플러스 1이잖아. 그럼 1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따라서 바로 다이렉트로 g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데 문제될 거 없지? 됐시요. 자, 마지막으로 hx는 구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안 구할래. h 인버스 x는 구하라는 말 없잖아. 됐니?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합성함수니까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시작할 건데, 자, 첫 번째 대응은 누구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g 인버스고, 두 번째 대응은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f 인버스 대응시키라 되어 있죠. 자, 그럼 아가들 봐봐. g 인버스는 x를 집어넣었을 때 x 마이너스 1로 대응시키라가 g 인버스지.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동그라미라고 인지하시면 f 인버스 동그라미라는 뜻이잖아. 오케이? f 인버스 동그라미라는 뜻은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는 얘기지. 됐어? 따라서 최종적으로 얼마 됩니까? 하시면 2분의 1 동그라미 된다까지 하시겠어? 따라서 동그라미가 얼마입니까? 하시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갖다 대입하시고 나면 첫 번째 x라고 하는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로 다이렉트로 대응시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2분의 1 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g 서클 f를 구하셔야 되니까 자, 역시 합성함수여서 괜히 여기다 써놨네. 여기다 잠깐 써놓자. 자, 또다시 합성함수에서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접근할게요. 자, 내가 지금 G 서클 F를 구하고 싶은데 G 서클 F란 건 어떤 거부터 대응합니까? 라고 하시면 F부터 대응하는 거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뭘로 대응해라? g에 대응하라 됐습니까? 자, 아가들 fx는 뭡니까? 그러시면 x를 대입했을 때 fx는 보시다시피 얼마? 2x죠. 자, 그리고 그 2x를 동그라미라고 봤을 때 gx에다 갖다 대입하시면 얼마 됩니까? 라고 보시면 gx는 여기가 동그라미였을 때 동그라미 플러스 1이란 구조를 갖고 있잖아. 따라서 동그라미 더하기 1인데 그 동그라미 값이 얼마다? 2x다라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됐니? 자, 따라서 G 서클 F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자, x의 값을 2x 플러스 1로 대응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x의 값을 2x 플러스 1로 대응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G 서클 F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2x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다까지 이해하셨음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뭐냐면 G 서클 F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라는 건데 애기들아, 얘는 합성함수 이 꼴을 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미 G 서클 F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냈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x를 가지고 2x 플러스 1로 대응시키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G 서클 F잖아. 그러면 가운데 동그라미의 역할이 사실상 끝났으니까 얘 필요 없다 이해하시겠어? 지금 여기는 이 함수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x를 뭘로 대응하는 함수? 2x 플러스 1로 대응하는 함수란 뜻이야. 이해하셨어? 그거의 역함수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와달라라는 거잖아. 됐니? 그럼 아가도 생각해봐. 내가 현재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함수인데 오케이? 자, 그 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x와 y 자리를 바꿨더니 x는 2y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를 y는 이라고 정리하는 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1 넘어가고 2로 나누시게 되면 어떤 함수가 나오게 되겠어? y는 2분의 1 x-1 된다까지 하셨어? 되니? 그럼 너희가 보시기에 여기는 이 함수의 결과가 2분의 1 x-1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뭐와 똑같습니까? 라고 하시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와 같았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이 함수의 전개된 결과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와 같아집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됐었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들아, 여기서 일로 연결하는 게 g 인버스란 뜻은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게 뭐란 뜻이야? 그렇지, g란 얘기일 것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f 인버스란 얘기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뭐가 된다고? f란 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g 인버스, f 인버스를 합성해달라는 뜻은 f와 g를 합성한 함수의 전체 역함수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마치 이 성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인버스라고 하는 기호가 마치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갖다 인버스로 각각 바뀌게 되고 자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던 우스갯소리가 왜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신발 신은 다음에는 신발 벗고 양말 벗는다 뭐 이딴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습니까? 아셨음동? 야. 자, 2번 문제도 가봅시다. 혼났다고 대답 안 하면은 더 혼낸다. 대답 안 하면 죽일 거야. 막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으면 죽일 거야.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그리고 H라고 하는 또 이렇게 또 인권 무시했다 뭐라 할까? 이게 F래요. 함수 3개를 합성했네. 그랬을 때 걔가 다시 fx가 됐을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고맙게도 이 새끼는 구해놨죠 위에서. 그죠? 얼마였었어요? 2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라 봐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총 3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함수랑 hx가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지. 자, 2개의 함수를 합성했으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접근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다만 순서가 뭐냐면 뒤에서부터 대응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대응하는 게 h일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응하는 게 바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인 거죠. 됐습니까? 아가들 여기다 x 집어넣었을 때 hx가 뭐냐면 ax 플러스 b잖아.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쓸 수도 있고,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는 아예 hx가 뭔지 아예 말을 안 해줄 때도 있어. 오케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은 이 결과를 뭐라 쓰면 돼? hx 쓰면 그만인 거야. 아시겠지? 자, 여기서는 내가 이걸 왜 반 정도 지웠을까? 짜증나게. 자,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여기는 이 새끼를 다시 이 함수에다 대응하게 되면, 자, 여기가 x였을 때 여기가 x가 된다는 구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갖다 집으려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hx가 쓸게. 오케이? 그럼 hx를 x 자리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된다? 2분의 1 hx-1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자, 그게 뭐와 같아집니까? 라고 하시면 fx와 같아집니다 라는 뜻은 이런 뜻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로 바로 대응한 결과가 얼마다? fx다. 근데 fx 문제에서 얼마라고 하냐면 2x라고 말해줬거든. 됐시요? 따라서 얘네들이 같은 결과가 된다까지 하시겠어? 됐니? 자, 그럼 양변에 2 곱하고 식 정리하시게 되면, 자, hx-1은 4x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1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었으면 되겠지. 그럼 hx는 뭐였습니까? 하시면 ax 플러스 b였으니까 얘가 4x 플러스 1이 되려면 너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a 값은 얼마고? 그렇지, b는 얼마? 1 이렇게 구해지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25-7번 갑시다. 자, 함수 fx가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f 인버스 1이 0입니다 라고 하는 식 하나 나와. 그 다음에 f 서클 f0이 3입니다 라는 조건을 줬을 때 a, b 값 구해달래요. 자, 일단 아가들 여기는 이 식 보면서 이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자리 바꾸면서 함수, 역함수 취할 수 있다 되니? 그리고 아가들아 이런 것도 같이 연습을 반드시 해도 함수든 역함수든 동그라미 사이의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는 f 인버스 입장에서 보시면 얘가 f 인버스일 것이고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왼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 동그라미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너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이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얘가 f 인버스란 얘기는 얘가 f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정의역 값이 0이었을 때 결과가 1이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도 가능하단다.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합성함수니까 동그라미 3개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아가들 잘 들어. 선생님 이거 간단한데 왜 자꾸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그렇게 자꾸 아둥바둥 되세요 라고 묻고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동그라미 안 그리고도 문제 잘 푸는데 내가 이거를 너희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이 동그라미에 대한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서 이미 또다시 또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을 위한 좀 약간 포석 같은 거니까 선생님 지금 쓸데없이 너희들 무시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 잘 해놓으셔야 돼. 아시겠지? 자, 그러면 얘는 f라고 하는 함수를 2번 대응시켜라 라는 뜻이고 여기도 f, 여기도 f고 가로 안이 0이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가 0일 것이고 오른쪽 등호가 3이니까 마지막 동그라미가 3이겠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너희가 보시다시피 f라고 하는 함수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아가들아 1에서 f를 다시 한번 거치니까 너희가 추가적으로 얻는 조건이 f1이 얼마다? 3이라는 것도 찾고 뭐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당연히 f 인버스 3이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읽힌다.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 너희한테 원하는 값은 fx가 a 플러스 b의 꼴로 되어 있는데 이 a 값과 b 값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x 자리에 0 집어넣었던 1이라는 것은 b가 얼마다? 1이란 건 뭐 바로 읽어낼 것이고
이거 A 값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함수 값이 하나 더 필요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너희가 찾아낸 게 얘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따라서 x자리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나올 건데 걔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a 값, b 값 결정 끝. 2번 갑시다. 자, fx를 ax 플러스 b라고 했고 역함수 gx가 존재한다라고 했어. 자, 잠깐 그 말 좀 확인할게. 자, fx가 뭐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냐면 아까들 fx 앞에 뭐라 써 있어? 함수라 써 있지. 이 말 잠깐 좀 짚고 가자. 너희 중간고사 때 특히 좀 긴장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전부터 고등수학 3을 가르칠 때부터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 얘들아, 함수라고 주어진 문제와 2차 함수라고 주어진 문제가 다른 문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오늘 정확하게 문제 해석하실 때 문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에 따라서 너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결정이 돼. 여기는 요 새끼를 함수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주목하는 문자 x가 반드시 살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만약에 여기는 이 새끼 앞에 1차 함수라고 써져 있었다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차수가 반드시 1차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뜻이야. 그때는 a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무조건 깔리게 돼 있어. 이해하셨어? 너희 예전에 고등수학 상풀 때 있던 거 기억나냐? fx를 안 줬겠지 그때는 함수라는 걸 본격적으로 안 썼을 때니까. 그때 뭘 썼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 갖고 한참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문제는 얘를 그냥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말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1차 방정식일 수도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a 값이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이게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활용했던 아이디어야. 아시니? 따라서 함수에서도 너희들한테 fx를 1차 함수라 말을 해줄 건지 아니면 그냥 함수라 말해줄 건지에 따라서 a가 날아갈 수 있다 없다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됐어. 당연히 얘는 함수라 표현했기 때문에 a 값이 0일 수도 있단다. 아시겠니? 자, 그러면요 다시 또 가봅시다. 여기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도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말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인데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하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3개의 원소를 정의하고 있고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공유로 갖고 있다 쳐봐. 자, 이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난주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그렇죠. 이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F가 정의된 데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거의 역과정에서 얘가 정의역이 됐을 때 놀고 있잖아. 자, 아가들 그럼 생각.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불렀지? F라고 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했지. 즉 1대1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야. 되니? 자, 마찬가지로 얘가 1대1 함수도 안 된다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다는 뜻이고, 따라서 여기 원소가 3개면 여기 원소도 3개인 상황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아시겠어? 그럼 아가들 마지막 질문.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는 우린 뭐라 불렀지? 그렇지. 즉 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깔고 싶은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게 집합과 집합 사이 원소의 대응 관계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1대1 대응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들이, 1대1 대응하고 있는 그래프들이 좌표 평면에서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는 이 식기가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지 않고 동시에 뭐 이렇게 같은 값으로, 여기 밑에 있는 걸 줄까? 동시에 같은 값을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값을 x1, 여기는 이 값을 x2라고 했을 때 x1이 대응되는 높이 값이나 x2가 대응되는 높이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1대1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y축에 수직한다 혹은 x축에 평행한 선을 걷을 때 한계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 그럼 아가들아 이게 이산적인 변량일 때는 그냥 이 높이만 피해주면 되지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얘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이쪽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은 얘가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을 땐 계속 증가만 해야 하고 감소하기 시작했을 땐 계속 감소만 해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는 이 말은 너희한테 또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오케이? 마가드 생각 fx라는 함수가 보다시피 1차 함수인데 그 1차 함수께서 당연하게도 기울기가 존재한다면 얘는 증가하던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존재하겠지. 여기까지 되셨어? 따라서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길 바래요라는 뜻은 a 값이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된다 이해하시겠니? a 값이 0이 돼버리면 무슨 함수가 되니까?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다음 말 봐봐. 1,2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 오케이? fx와 gx는 아가들 무슨 함수 관계에 있다고?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자 1,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는 요 놈은 fx 위에도 있고 gx 위에도 있대. 오케이? 자, 요 말하고 조금 구분해야 될 말이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이런 표현과 지금 이 문제에서 말고 이런 표현과 헷갈려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fx와 gx의 교점이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표현과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야, 지금부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 헷갈리기 시작해서 우리 란주. fx와 gx의 교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잘 들어라 지금부터.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 표현이야. 비슷해 보이는데. 왜냐면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다라는 말이 보였을 때 오케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다라는 말을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럼 gx가 당연히 어떻게 지나야 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관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fx의 역함수 구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새끼가 지금 노란색 함수고 fx고 그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녹색 함수라면 얘들아 오케이? 교점이 지금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하고 여기서 생기잖아. 이해하셨어? 그럼 이 교점이 fx와 gx의 교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싶을 때 말이야 fx와 gx를 연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아시겠어? 근데 1차 함수는 역함수도 1차 함수가 나오니까 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얘들아 좀 이따 우리 무리함수 배우잖아? 그럼 무리함수로 바뀌기 시작해. 게다가 무리함수는 양함수가 아니라 음함수라는 함수야. 2개 이상의 함수가 동시에 등장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걔를 정리하고자 해서 갑자기 막 양변을 제곱하고 이러면 4차 이상의 식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말이야 때로는 역함수가 안 구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말이야 연립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x값이 안 잡히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fx와 gx의 교점이다라고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fx와 gx를 연립해 버리는 게 아니라 fx와 y는 x를 연립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 이 말 아시겠어? fx와 원함수와 y는 x라는 걸 연립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교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교점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봐 나타났잖아. 뭐가 나타났냐고? 1,2라고 하는 점이 y는 x 위에 있지가 않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는 이 아이디어를 쓰려고 마음먹고 있는 친구들이 별거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기 시작해.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아가들아, 저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우리가 저기 있는 그래프의 상황까지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은 요 생각을 잠깐 지어주시고 일로 와봐. 1,2라는 점이 fx 위에도 있고 gx 위에도 있다는 뜻은 fx 자리에 1 집었더니 결과가 2입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gx 위에도 있다는 뜻은 g1 위에 2가 나온다라는 뜻이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쪽으로 대응시키고 있는 게 f면 이쪽으로 대응시키고 있는 게 g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의 꼴을 알고 있으니까 gx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여기 2 나온다는 뜻이고, 그냥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f 입장에서 얼마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됐어. 자, 그래서 a값 b값 구하는 것과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오케이? 쟤를 그려볼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래프 그려 그렇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란이 왔을 때 애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냐면, 적당히 생각해보다 그딴 그래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류 이렇게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러한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래프를 꼭 확인해 보시고, 아,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y는 x 위에 아닐 경우도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 됐어? 자, fx가 지금 1,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야겠지. 마찬가지로 fx는 어디도 지난다고 했냐면 2,1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지나겠지. 따라서 fx는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냐면 이렇게 지난다 이해하셨어? 이게 fx야. 됐냐? 그럼 아까도 잘 봐.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역함수잖아. 됐시요? 오케이?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주황색 직선을 대칭이동하게 되면 느껴지지 지금?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녹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지금 직교하고 있는 상태야. 됐어? 따라서 주황색 직선을 녹색 직선에 대칭이동 시켜보면 정확하게 겹쳐지는 함수가 다시 나오게 돼 있어. 이해하셨어?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역함수를 구했을 때 y는 x 위에만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지역에서도 교점이 생긴다는 뜻이고, 오케이? 이 문제는 그 중에서 두 개의 점만 특정해서 지금 만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fx와 gx의 교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항상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 얘가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바로 대표적인 거고,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비운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야.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일부를 잘라서 함수를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어떤 그래프 나타나겠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타나겠다 이해하시겠어? 접었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기 있는 요 점을 y는 x에 대칭이동시키면 일로 오겠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점을 y는 x에 대칭이동시키면 일로 오겠지. 그러면 녹색에서 시작해서 쭉 가갖고 노란색까지 오라는 이 점은 녹색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노란색까지 가는 점으로 바뀌어. 됐냐? 보시다시피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겹쳐. 아시겠니? 즉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지역에서도 교점이 생기고 있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이거긴 한데, 이거를 풀다가 너희가 꼭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가 보구나, 아니면 이 곡률이 같아서 포개어졌나 보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두시기 바래. 아시겠습니까? 진입 판정 문제로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얍. 응? 어디가 4분의 1만 겹쳐? 여기? 얘를 다 갖다 그리면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원을 그래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을 때 보통 함수가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그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나야 함수야? 한 개 점에서 만나야 함수지. 그래서 보통 위 또는 아래만 잘라서 써. 이렇게 함수로 만들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4분의 1만 겹치는. 오케이? 조금 있으면 음함수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근데 음함수 등장했을 때도 지금 같은 호기심을 부려야 된다. 그때 가니까 또 아 뭐야 나 안 해 이러면 죽여버릴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25-2번이죠. 8번이죠. 일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와 G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fx는 뭐라고 정해야 되냐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줬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f 인버스 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신 문제부터 갈게요. 우리를 너무 귀엽게 보고 있죠, 문제가. 야, 아가들 f 인버스 10 구하고 싶어? 함수값 하나 구하고 싶어? 함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수값 하나를. 그렇죠? 뭐 맞잖아. 왜? 아, 내가 F라고 그랬다고?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입이 방정인데. G 인버스 10 하나만 구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수값 하나 구하고 싶잖아. 그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뭐 어렵진 않은데 사실.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너희들 이런 생각 좀 해보란 말이야. 역함수를 구해야겠다 판단하는 것보단 함수값 하나 구할 때는 그냥 동그라미 사이에 대응 관계를 구하는 게 개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말이 아시겠어? 그러니까 꼭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그럼 저는 gx를 먼저 구해봤습니다. g 인버스 x를 먼저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물론 역함수를 구한 게 낯설 때는 구하는 게 훈련상 좋아. 연습하는 거상. 오케이. 근데 매번 그렇게 풀면 인생이 또 팍팍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는 아 얘가 g야?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는 얘가 g 인버스란 뜻이잖아. 됐어? 그럼 g 인버스의 입장에서 10이라고 하는 값은 오른쪽 동그라미 값이 10이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생각만 하나 해봐. 너 지금 G 인버스 알아 몰라? 몰라. 뭐 알고 있어? GX를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GX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가 얼마여야 결과가 10인 거지라는 생각. 이해하셨어? 따라서 여기는 이 새끼의 결과가 10이 되는 순간에 X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G 인버스 10이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니? 양변에 2 곱하시고 넘어가니까 X는 얼마?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 F 서클, G 서클, F의 전체 인버스, 그 다음에 F. 그리고 여기다가 2 집어넣음. 야, 아가들. 우리 알고 있는 성질들 몇 가지 좀 이용할 건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성하려고 하고 있으면 약간 좀 미친놈. 그렇죠? 여기 뒤에서부터 선생님 F 하나 있으니까 동그라미 2개, 3개, 4개, 5개 쓰면 돼요로 말하는 순간 너는 지옥 간다. 알겠죠? 자, 어떤 것부터 풀 거냐면 이 안에 있는 가로부터 풀어 제낄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인버스 기호취했을 때 자리 바꾸면서 각각 인버스 취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F 서클 이 안에 있는 거 전개하셨더니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나온다까지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F가 다시 끝나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꾸 난주야 선생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같잖아. 그치? 그거 아니지? 난 또 깜짝 놀랐네. 자꾸 선생님. 이번에 안 하네. 자, F하고 F 인버스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항등함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X 집어넣을 때 X 나올 거니까요. 결과에 영향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에 나는 이 두 가지의 함수를 합성한 다음에 2라는 값의 함수값 하나 구할 거예요. 역시 합성함수하고 있으면 약간 좀 시간 아깝다 이해하시겠어요?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자, 첫 번째 대응은 누구한테? F한테. 두 번째 대응은 뭐한테? G 인버스한테 하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2 갖다 집어넣었더니요. 2 갖다 집어넣었더니 미안해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같이 풀어요. 엉덩이가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이게 화면이 안 꺼져서. 뭐 했다고? 치즈? 일로 와 수아. 어떻게 알았어? 자,
2 집어넣으니까 F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2요? 예. 그 다음에 G 인버스 10 아까 구해놨네요. 얼마입니까? 19. 이렇게 끝나겠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자, 25-9번 마지막 문제 풉시다. 뭐?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x-2라고 하는 함수와 gx,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구하라, h fx를 구하라, g f 구하래요. 구합시다. 자, 첫 번째 f 인버스 x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좀 지적 및 분품 좀 해봅시다. y는 x-2 자리 바꿨어. x는 y-2 넘겼어. 그래서 얘는 얼마? x 플러스 이퀄. 자, 2번. 자, h 서클 fx와 gx가 같아지게 하는 hx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hx는 언급조차 안 했다. 오케이? 그렇죠. 할 수 있죠? 애들 표정 보니까 그래도 조금 경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재밌나 보네. 근데 경우에서 할 때는 거의 뭐랄까 난민소인데. 경우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 경우에서 시험이 제일 족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 시험 점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점수 보고. 여러분들 시험 경우에서 시험 점수. 예, 너희들. 예. 너희 말이야, 너희.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간고사 잘 봐놓고 기말고사 때 죽 써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나 난주 걱정. 나 자다가 난주가 꿈에서 자꾸 나와요. 선생님 카운팅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갖고 혹시나 선생님이 한 9월, 10월쯤에 화요일하고 일요일 말고 추가적으로 좀 나와라 하면 군말 말고 나오세요. 죽여버릴 겁니다. 알겠죠? 화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학원을 다 때려치고 취미로 이제 학원을 한다. 나 부동산 할 건데 취미로 그냥 학원 할게. 그러면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보강해 드릴 테니까 1년에 뭐 30억씩 버는데 뭐 돈이 필요했겠어. 그냥 나와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야, 얘들아, fx를 알고 있잖아요. x 갖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x-2요. 굉장히 목소리가 밝아서 좋네요. hx를 몰라요 지금. 그럼 hx에 x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x였으면 hx인데 여기 뭐가 돼요? h.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제가 좀 할게요. 2x 플러스 1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구해달라는 뜻은 hx-가 아니라 hx를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 그렇죠. 치환하겠다는 것도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거 t라고 놓고요. 오케이? 그럼 x-2가 t니까 x는 t 플러스 2가 된다는 생각일 거고, 자, 따라서 ht는 아가들 스톱. 여기 잠깐 봐봐. 야, ht는 얼마야? 라고 하시면 2x 플러스 1이잖아. 오케이? 알았어. 얘들아. 너네 나 너무 무시하고 있어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요? 뭐? 오케이. 이제 그 얘기 좀 하려고요. 잘 보세요. hx가 2x 플러스 1이잖아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x하고 t 사이 관계식이 없었어. 오케이? 그러면 x하고 t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은 남남이란 얘기야. 아니, 너 얘한테 하면 안 돼. 진짜 남남돼. 유진아 잠깐 희생하자. 알겠지? 남남이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남남이란 얘기는 얘가 혹은 내가 죽던 말던 뭔 상관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아, 너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죽을 때마다 다 신경 써? 아프리카 난민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어쩔 거야? 야, 참나 어이가 없네. 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인도주의자들이었다고? X하고 T 사이 관계가 없다는 거는 얘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1이었을 때가 얼마야 돼? 상관없어. 남남이니까.
야, 너 아프리카의 주민등록번호 2776543인 사람 지금 살았어, 죽었어? 관계 없지. 뭐 이거 봐, 죽었겠지 모자라. 남남이니까 관계 없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T값하고 X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여기서 선언한단 말이야, 함수에서. 그러면 얘는 T에 관한 무슨 함수야? 그렇지, 상수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어? 너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고정관념과 습관 때문에 얘를 1차 함수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뭐니까? T니까 T 입장에서 X는 관계가 없는 문자니까 뭐가 돼버린다고? 상수함수가 돼버린다. 이해하시겠어? 2x 플러스 1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T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쭉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상수함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보시면 T하고 X가 관계가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딸인 거야 막. 뭔 말인지 아시겠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X하고 T 사이 관계식을 봤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 X-2는 T라고 했으니까 X는 T 플러스 2라는 식을 갖다 마저 집어넣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찾게 되냐면 HT가 X자리가 이걸로 바뀌었을 거니까 2배의 T 플러스 5까지 됐다. 콜? 정리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이제 여기 밑에 지울게. 그렇지, 이제 X를 넣는데 그 수화가 왜 넣느냐 이거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 갖고 있습니까? 함수니까 두 동그라미 사이 대응관계란 말이야. 여기가 T였을 때 여기가 2T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인 거야 지금.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지, 여기가 2면 여기가 2지,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지,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 거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수아야, 과거에 너랑 똑같이 생긴 놈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니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옛날에 나같이 생긴 놈 있었겠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X하고 T 사이 관계가 있었었는데 지금 그 관계식에서 우리가 X를 다시 사용하자는 거야. 이번에 X를 다시 쓰자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인지할 때 X를 쓰는 게 편해서야. 그냥 다른 X인 거지. 다른 애야. 그냥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그 전에 있던 X 한다면 얘는 그냥 새로운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남자랑 공통점이 있을 뿐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그냥 우리가 편할 때 HT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 것보다 HX라고 부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로 다시 재정리해서 보여주자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저렇게 해서 HX 구했고 3번 구합시다. 얍. 얍. 그쵸. 왜냐면 아까 전에 써져 있었던 게 HT였었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함수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뭐다? T다예요. 이 함수 입장에서. 그래서 이때 여기 옆에 뭐 수아가 써있던 아니면 뭐 유진이가 써있던 상관없이 얘는 항상 T가 주목하는 문자니까 예, 상수함수인 거죠. 오케이? 아싸, 얘네들 이름 빨간색으로 썼다. 근데 입안에서 내가 유진이라 쓴 게 누군지 지금 다 지금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금 수아는 유일하잖아. 너네 근데 그게 왜 퍼졌는 줄 아니?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는 게? 중국? 이게 너네 오늘부터 빨간색 이름 쓰세요. 알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에서 중국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숫자는 8을 좋아하고 그 색깔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황제가 중국 황제가 쓰던 게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썼대요. 중국 황제만이. 예,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왕 이외에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빨간색 이름 쓰면 죽였대요, 정말로. 감히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걸렸을 때 이제 빨간색 이름 쓰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귀신과 관련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되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죠. 궁금한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마지막 문제 풀고 잠깐 좀 쉽시다. 싫어요?
자, f 서클 k가 있고요. gx가 있는 함수 kx를 구해달라는 똑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바뀌었어요. 자, 합성함수니까 동그라미 3개 그려놓을게요. 이거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가면 되게 쉬운데 동그라미 안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하시고 나중에 극한에서 정말 개꿀입니다. 먼저 뭐부터 가라고요? k부터. 그 다음에 f. k를 모르니까 여기 x 하던 여기가 그렇죠. kx를 f에 갖다 집어넣게면 알아듣게 한 번 차분히 얘기해봐. kx 마이너스 2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오는 게 뭐가 됩니까? 야, 너네 지금 약간 거만한 거 알지? 좀 아는 거 나왔다고. 따라서 kx 얼마예요? 네, 2x 플러스 3이라고 그 와중에 틀리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